여기서부터 아까 얘기했던 것도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이제는 여러 번 본 사람은 저 얘기 이제 누구한테든지 얘기할 수 있어라는 하나의 그림이 그릴 수가 있어요. 보게 되면 제일 큰 구멍은 우리가 숨을 쉬는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 자, 그리고 기도 말고 저 위에 요거는요, 음식이 넘어가는 식도입니다. 놀랬죠? 네. 왜 목구멍이 포독청이고 뭐 상추쌈을 입에다가 한 입에 집어넣으면 그게 넘어가는 거 보게 되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생각 이상의 많은 게 입에 한 번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얘가 기도예요. 얘가 식도고.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 몸에서 최대한 요구하는 상황이 뭘까라는 걸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우리 몸에서 요구하는 상황은 숨을 쉬는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자, 그러니까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가 호흡이 문제가 되면 5분 정도 있으면 응급 상황인데, 음식을 5분간 안 먹었다 죽지 않죠. 음식은 2주 정도 먹지 않아도 그리 죽지는 않더라. 그래서 사람의 몸에 진짜 필요한 상황은 숨 쉬는 거, 호흡이다. 호흡과 연관되는 거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자. 그렇다면 호흡과 연관되는 것이 어디야? 횡격막이네. 횡격막. 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야 지금 다시. 다시 횡격막이네. 그랬더니 횡격막 여기 지배신경 경추 3번하고 5번이야. 여기에 기랑은 이 대흉근 앞쪽에 있어. 여기까지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인체에서 그림을 딱 봐도 저게 그런 그림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호흡과 연관되는 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봐야 되겠다. 자, 고객이 오셨어요. 누웠어요. 제일 먼저 눈으로 확인해야 될 거는 그 고객이 현재 호흡이 편안하게 깊게 옥시호흡을 되느냐를 먼저 보셔야 돼요. 가슴으로 숨을 쉬고 있거나 호흡이 낮으면 그 사람은 치유 반응이 떨어지더라는 거죠. 자기 몸이 자기를 살리는 반응이 있어요. 제일 무서운 반응이에요. 제가 계속 실기를 합니다. 차마 말씀 못 드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만성질환을 알거나 암으로 치유가 됐던 사람들, 또는 진짜 몸이 아팠던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이 되면요, 자기를 살리려고 몸 안에서 막 몸부림을 친다고 하죠. 몸부림. 튀어나옵니다, 에너지가. 그래서 자기가 그 상황을 해결하고자 노력을 해요. 그러다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면 남하고 똑같은 모습이지만 내 몸에서 치유 반응이 일어날 때는 더 많은 걸 치유받고 싶어 합니다. 자, 마치 그거예요. 나무가 햇빛을 받기 위해서 계속 나무가 그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고 가듯이, 사람의 몸이 안 좋은 사람은 치유 에너지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치료를 받기 위해서, 또는 그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몸에서 치유 반응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가장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호흡이에요. 호흡. 항상 복식호흡을 시킵니다. 코로 숨을 뱉습니다. 복식호흡 시켜가면서 그 상황을 유도를 해갑니다. 실기 시간에 많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게 그겁니다. 유튜브에다 보여줄 수 없는 현상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여기 구멍이 동맥이고요. 얘가 정맥입니다. 자, 제가 이제 해박 교수님한테 그랬어요. 교수님, 우리가요, 뇌의 크기는 체중의 3%고요. 뇌의 크기가 체중의 3%고, 뇌가 쓰는 산소량은 전체 내 몸의 산소 소모량의 15에서 25% 가까이를 뇌가 산소를 쓴다면, 뇌가 산소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 혈관을 통해서, 동맥을 통해서 산소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제가 생각에는 뇌로 올라가는 혈관이 커야 된다는 거지요. 근데 뇌로 올라가는 혈관은 작더라. 제가 물어봤어요. 교수님, 이 현상에 대해서 나를 합리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했더니 해박 교수님은, 너희 집은 수도관이 크니 물 버리는 배수관이 크니. 배수관. 자, 더 이상 설명을 내가 답을 못 줬어요. 맞네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맥이 문제가 생기면 결국 머리에서 내려가는 혈액의 어떤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뇌압이 오르고요, 혈압이 오르고요, 림프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포인트가 상경추라는 거죠. 경추 1번과 2번. 아까 먼저 시간에 했던 거랑 또 연결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경추라는 거를 꼭 당겨서 머리에 차고 있는 그 혈액을 내려줘야 되겠구나라는 또 하나의 개념이 가게 되는 게 이 그림이에요. 여러분들은 감히 이거를 잘라서 볼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호기심 천국.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받게 됐고요. 또 하나 이제 또 다른 드려볼게요. 자, 요거는요,
사람의 머리고 엉덩이 쪽에 척추입니다. 자, 여기서 답은 그겁니다. 제가 왜 이거를 보고 혼자서 가슴이 떨리고 혼자서 막 미치도록 어떤 감격에 겨웠냐면, 지금도 많은 해부학 책에는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척수신경이 쭉 내려다가 요추 이루어져 갈라지는 그림은 수없이 많은 해부학 책에 있는데, 저 또한 그런 책을 가지고 공부했던 사람인데 그게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냥 책일 뿐이에요. 근데 일본에 가서 어떤 선생님의 그 테크닉을 봤더니 다리 각도를 벌리고 있더라. 근데 그 원리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점점 그 테크닉이 무서워요라고 하는 만큼의 어떤 에너지가 상당한 큰 에너지가 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리를 찾아서 결국 척추를 보면서 무릎을 친 거야. 저거구나. 사람이 만약에 2등분을 한다면 요추 1번을 기준으로 위하고 아래로 나눠진다. 그렇다면 사람의 하지, 뭐 허벅지, 엉덩이, 무릎, 발목, 골반에 문제가 올 때는 또 하지 관리할 때 그 기준점이 어디냐면 요추 1번이라는 거죠. 흉추 12번 바로 밑에. 자, 그러면 우리는 허리 중에서 저 위에가 하지의 기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소통을 시켜야지 다리의 부종, 다리의 비만, 하지의 혈액순환, 무릎의 문제, 골반의 문제, 이런 치유가 전부 다 요추 1번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통해서.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그래서 수기를 할 때 어느 정도 틀이 있겠구나. 사람의 몸이 성격은 틀려요. 볼 때마다 성격도 틀리고 또 그때그때 틀리고 하지만 몸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원칙이나 공식처럼 이렇게 대입하는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그게 100%가 맞지 않더라도 50% 정도는 이 틀에 맞춰 놓는다면 나머지는 대입을 해서 보강해 나가면 치유의 반응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이거에서 우리 몸이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던 거죠. 다시 이제 이 그림을 여러분들 봤던 거고요. 봐서 이제는 사람을 볼 때 어디까지 어느 정도 깊이까지 만져야 될지 고민합니다. 이 사람이 목이 아파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났어. 뒷목을 잡고 나왔습니다. 목이 아파요 라고 할 때 저 근육은 승모근이 걸린 게 아니라 두판상근이 걸린 거예요. 두판상근이 걸렸으면 피부, 지방, 승모근, 두판상근 4개 층에서 걸린 거거든요. 나는 어느 정도의 운동성과 어느 정도의 깊이에 그 부위까지 만져줘야 되지라는 그림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해라. 저 지방에는 그냥 저 지방이 다 필요 없는 조직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지방에는 모세혈관과 림프선이 또 들어가 있어서 우리 몸에 작용을 합니다. 이 그림을 봐야 되고요. 다시 이제 앞에 다시 한번 갑니다. 이제 이 그림을 보게 되면서 제가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완성되어 있는 사람의 몸을 봅니다. 현재. 그러나 이 사람의 몸이 조직을 뜯어서 계속 들어가면 어떤 형체가 하나의 세포부터 시작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다 가려져 있는 하나의 완성체를 놓고 어디가 아파요? 그럼 내가 당신은 어떻게 좋아해 줄까? 자, 의학적으로는 그러면 칼로 째가지고 그 조직을 드러내서 약을 바르든지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조직을 손상시키지 않고 겉에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흐름의 어떤 기전을 찾아야 된다. 그 기전을 이해할 수 있는 흐름을 찾아야 된다. 그거를 한의학적으로는 경락으로 들어갔고 우리는 아파하는 통증인 트리거 포인트 또는 그 모타 포인트, MPS 여러 가지 개념을 찾아 들어가죠. 근데 이 증상이 진짜 근육이 아픈 거냐, 정신적인 것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아픈 거냐, 왼쪽 어깨가 아파요라고 어떤 고객이 찾아와요. 그러면 형상학적으로는 왼쪽 어깨, 왼쪽 승모근, 왼 승모근의 지배신경은 뇌신경 11번, 액세서리 너브, 부신경. 그래, 승모근 이러지만 치료적 관점에서 볼 때는 왼쪽 어깨가 아프십니까? 위장과 심장과 연관되는데 심장보다는 위장과 더 연관이 됩니다. 심장에 연관되는 건 대흉근, 소흉근, 전거근 쪽이고 일단은 위장 쪽하고 왼쪽 어깨가 연관이 되니까 당신은 위장의 중안과 족삼리와 발에 있는 여태와 흉추 12번과 대내장 신경줄기에 뿌린 흉추 5번에서 9번 사이를 자극을 주고 그 다음에 승모근을 풀었더니 더 빨리 좋아졌네. 자, 이건 뭐냐면 코디네이션, 장부와 현상과 근육을 같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장의 반응이 겉으로 올라오는 증상을 내장 체성 반응이라고 얘기하고,
그죠? 또 근육 때문에 내장이 어떻게 통증이 되면 체성 내장 반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과연 이 어깨가 아프다고 할 때 진짜 어깨가 아플까? 이거 자, 더 심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자분들이 와서 머리 아파요 라고 얘기하면 진짜 머리일까요? 시어머니가 내일 집에 오신대요. 머리 아파. 그러면 그 사람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아픈 거잖아요. 머리 아파요, 골치 아파요. 왜요? 아들이 이번에 대학 떨어졌어요. 뭐 이런, 그러면 우리는 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머리가 아프지 않은 이유는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들이 대학에 붙으면 머리가 안 아프지는 거고, 그분이 머리가 안 아프게 하려면 시어머니를 집에 못 오게 하면 머리가 낫는 거지, 머리다가 치료하고 침을 놓거나 약을 먹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형상적인 요소와 그 사람의 감정적인 요소가 통증에도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요하고 책을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감정근육학이라는 부분을 정리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똑같은 근육으로 보지 말자. 우리는 어떤 치유의 에너지와 감정적 요소를 같이 하나로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보여지는 영상 또 하나는,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여기를 보게 되면 근육이 보입니다. 오, 능형근이 보여. 롬보이드 머슬 능형근이 보입니다. 그리고 견갑골 밑으로 세라토스 안테리어 전거근이 내려가요. 그러더니 외복사근이 쭉 옆으로 지나가더니 대퇴근막장근 장경인대랑 연결이 돼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에 대한 자세한 거 제가 또 이따 보여줄 겁니다. 그러나 일단 머릿속에다가 근육이라는 거는 하나로 딱 돼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연결선상에 있다. 연결선상의 근육의 흐름을 좋게 해줘야지 치유가 된다는 그림. 자, 요 그림은요, 보여지는 거는 흉쇄유돌근부터 보여지지만 그 위에 교근도 있습니다. 교근, 흉쇄유돌근, 대흉근, 복직근, 추체근, 대퇴내전근이 하나의 라인 선상에 있어서 하나의 줄기근육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근이 잘 움직이려면 흉쇄유돌근도 연관되고, 흉쇄유돌근은 대흉근, 대흉근은 복직근, 복직근, 추체근, 대퇴내전근의 하나의 흐름으로 보자. 고객 관리할 때 내가 그 근육만 딱 집어가지고 치료할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 하나의 흐름상, 나머지 그림은 진짜를 내가 보여주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일단 머릿속에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자, 옆에 그림입니다. 자, 요거는요, 좀 전에 봤던 외복사근이라는 근육, 얘는 봉공근하고도 연관되고 대퇴근막장근, 장경이대라는 연관되고 뒤에는 광배근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기할 때 계속 얘기합니다. 몸과 우리 몸에서 복부와 상지와 하지하고를 반드시 연결시키고 또는 수기할 때 꼭 손을 대야 될 근육이 어딥니까? 이게 제가 배를 만져라. 그것도 외복사근에 신경을 써라. 이 얘기를 합니다. 골반 각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근육이 어딥니까? 라고 얘기하면 저는 무조건 외복사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골반의 틀어짐이 결국 배랑 연결된다라고 얘기하고, 또 아마도 여러분들 제 유튜브에 보면 오다리 X다리 잡는 게 되게 많이 나옵니다. 한 번에 잡혔어요. 그러면 또 물어봐요. 신 교수님, 그 오다리를 잡았던 거는 그 핵심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저한테 묻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영어로 물어요. 당신이 볼 때 오다리는 어디 근육을 잡아야지 치료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볼 때는 오다리 X다리라는 이 근육이 어디를 치료를 해야지 잡힌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답은 여러분은 거의 다 무릎이요, 골반이요, 이렇게 나오죠.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거근이요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왜 옆에 있는 전거근이 오히려 오다리 연관이 줍니까? 라고 얘기할 때 전거근, 외복사근 연결되지만 모든 근육의 에너지가 땡겨서 위로 올라와줘야지 오다리가 딱 세팅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다리를 치료할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제가 답을 그렇게 냈으면 오다리를 치료하거나 관리할 때 제일 핵심적인 게 다리 근육보다는 전체 상체와 전체의 근육을 하나의 맥락상으로 봐야지 이게 되겠구나라는 그림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 보시고, 자, 우리는 파샤라고 하죠. 파샤. 이 파샤가 뭐예요? 파샤 근막이에요, 근막. 자, 제가 여기 서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줄을 하나씩 다 연결시켰어요. 팽팽하게. 그리고 저거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눈을 감고 나한테, 제가 이제 여러분들 줄을 다 묶고 하나씩 다 묶어놨어요. 그리고 본인이 나한테 신호를 올려보내냐. 줄을 팅 튕기면 나머지 사람은 모르지만 저는 그 사람의 파동이 나한테 오겠죠. 또 제가 탕 치면 그 사람한테 가겠죠. 이렇게
내장부의 어떤 몸이나 어떤 근육의 그 근막은 어떤 특정한 곳 또는 어떤 장소에 집중적으로 몰려져 있더라. 거기를 풀어주면 좋아지더라. 제가 어깨가 안 좋으면 어깨는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근의 어떤 근육보다도 삼각근의 어깨 근막이 몰립니다. 그래서 어깨에서 삼각근에서 나타나는 통증은 대부분 가짜 통증이에요 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근막이 몰리는 게 이제 배꼽이라는 것 중에 하나인 거죠. 배꼽에서 전체를 연결되는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게 이제 봐봐요. 큰 덩어리도 근막으로 쌓여 있어요. 그리고 그걸 잘랐더니 그 안에도 또 근막으로 쌓여 있어요. 그 안에도 또 근막으로 쌓여 있어요. 저기는 촉촉하게 젖어 있죠. 우리는 콜라겐이라는 성분이 주로 연결되어 있다. 근데 저기는 나이가 들면 물기가 빠지면 뻑뻑해져서 늘러붙죠. 그리고 서로 늘러붙으면서 움직일 때 붙으니까 소통도 안 되고 통증이 오죠. 근막끼리 늘러붙죠. 근막 통증증이라는 거 오게 되죠. 그리고 저기를 의사 선생님들은 저기다가 약물을 주입해가지고 거기를 떨어뜨려 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손으로 만져서 떨어뜨려서 마사지 개념으로 풀어서 저기를 소통을 시켜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이 유착되어 있고 늘러붙은 데를 풀어서 소통을 시킨다는 것은 결국 하나의 치유의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물어봅니다. 교수님 어떻게 해야지 저 사람이 빨리 좋아져요? 일단은 저 사람의 몸에다 손을 대라. 제일 불편한데. 자, 그 순간부터 몸에서 치유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핵심 포인트를 잡아라. 머리, 배, 엉덩이 풀고, 종아리 풀고, 상경추 당기고, 두피 풀고, 그죠? 상경추 당기고, 여기부터 시작을 해라. 그 다음에 우리 인체에 막히는 매듭을 풀어라. 매듭이 3군데가 있다. 상체, 목, 그 다음에 등, 하체, 또 앞태도 3개, 매듭을 풀어서 소통을 시켜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도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몸의 조직 하나를 설명을 다 합니다. 이제부터 기랑이라는 자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인체 설명, 아까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 여러분들에게 뇌가 죽어도 장부는 살아있을 수 있다. 장부는 죽으면 뇌는 죽는다. 우리가 그런 설명을 했고, 또 하나는 그래서 횡격막의 흐름과 어떤 흐름 중에서도 장부에 집중해서 관리를 하자라는 얘기를 했고, 장부의 움직임에 영향을 제일 많이 줄 수 있는 호흡이 횡격막이고 복식호흡이더라. 갑니다. 그럼 복부를 또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가 배가 나온 노인분들, 배가 나오신 어르신들이 등이 굽어요. 등이 굽은 사람은 배가 나와요. 이렇게 내장기를 싸고 있는 가장 안쪽의 근육을 우리는 복행근이라고 부르고, 이 복행근의 반대의 기랑은 등에 있는 승모근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보게 되면 배가 나온 사람은 등이 굽어요. 등이 굽은 사람은 배가 나와요. 자, 기랑이죠? 여기에 작용하는 것 중에서 근육의 기랑 포인트는 아까 횡격막의 기랑 포인트가 목의 기랑이 유두 위에 세치라고 얘기했지만 더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척추에 내장기가 있어요. 쭉 뿌리가 배수열, 여기에 기랑 포인트가 명치입니다. 명치. 자, 우리 이제 늑골이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바디가 있고 배꼽이 있으면, 자, 우리는 이 명치 부분, 검상돌기 명치 부분을 명치라 부르고, 여기는 한의학적으로 거걸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걸, 큰 궁궐이라고 합니다. 야, 내가 음식 거하게 쏟게라는 크다는 뜻의 큰 궁궐이에요. 우리는 심장을 한의학적으로 군주라고 불러요. 군주, 왕. 내가 군주야, 왕이야. 왕이 있으면 거기를 보좌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영의정, 자의정, 지금 얘기하면 총리, 국무총리, 재상. 그래서 패를 재상이라 불러요. 그런 재상. 그 다음에 간은 장군이라 불러요. 간, 장군, 적과 싸우는 장군. 그러면 진짜 이 조직의 대장은 누구예요? 심장이죠. 자, 이 부분에 너무너무 재밌는 걸 찾는 거예요, 제가. 각 조직의 척추에서 뭐가 걸려. 그리고 척추를 만져도 장부의 에너지가 안 돌아. 근데 고객의 몸을 이렇게 팔을 들게 한 다음에 명치 부분을 이렇게 좌우로 틀었는데 이게 뭐 걸려있는 게 느껴요? 그래서 거기를 쫙 풀어줬더니 이게 배수혈이 풀리는 거죠. 배수혈이 풀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때부터는 치유 반응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명치를 풀어주고
유두 위에 세치를 풀어주면 다 잡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보게 되면 제가 뭘로 어떤 도구로 여기를 뜨거운 걸로 계속 문대는 영상이 나옵니다. 요거는 여기에 안에 있는 흉관이라는 것도 있고 유두 위에 세치 포인트는 머리를 잡고 있고 내장계 그 기랑 포인트가 명치에 걸려 있기 때문에 요거부터 여기까지는 제가 그렇게 따뜻하게 풀어주는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랑이라는 얘기를 여기서 보게 되고요. 자, 보여주는 얼굴의 근육은 얘가 전두근입니다. 근육 전두근. 자, 얘 추미근, 내천자 그리는 거, 눈 주변 알륜근. 얘는 측두근. 자, 이제 측두근에서 좀 얘기 좀 할게요. 두 개의 근육이 보입니다. 측두근이라는 근육하고 턱에 있는 교근이 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설명이 들어갑니다. 얘는 교근이에요. 얘는 측두근이에요. 제가 이렇게 먼저 얘기합니다. 교근을 관리하려면 반드시 먼저 측두근을 풀고 해라 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합니다. 왜? 선행 조건이 이루어져야지 얘가 열리는데, 그러면 측두근이라는 거하고 교근을 한번 여러분 정의를 내려볼게요. 우리는 깨물근 또는 교근, 의학적으로 쉽게 그렇게 얘기하고, 많은 근육학 중에서는 깨물근 씹는 거. 자, 제가 다시 한번 풀어서 얘기하면 교근은 두 개의 신경이 지배합니다. 얼굴에 안면신경하고 3차 신경이 지배하고, 이 얼굴의 악관절하고도 영향이 되지만 얘는 얼굴의 모든 신경 레벨이 하나에 집중되어 있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물리치료실 가서 이제 선생님들이 물리치료 선생님들이 전기치료하는 거 보게 되면 입 주변에다가 EST 또는 펜스 같은 걸 전기치료하면 입만 움직여요. 그죠? 눈에 대면 눈만 움직입니다. 근데 교근에다 대면요 얼굴이 다 움직여요. 이러다가 전기 쪽 올리면요 그죠? 얼굴의 모든 근육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포인트가 교근인데, 얘가 단순히 얼굴의 신경 레벨 말고 또 뭐가 있냐면요, 제가 혈액순환의 혈자를 쓰면서 머리 쪽에 피를 좀 생각을 해봐요. 여기까지 피가 올라와야 되잖아요. 심장은 여기 있고 중력의 역방향으로 한 거잖아요. 제가 피를 머리로 내리려고 계속 이러고 걸을 수 없잖아요. 올라가는 건데, 이 심장의 피가 머리로 올라갈 때 첫 번째 작동하는 거는 양쪽 어깨가 펌프질을 해주라는 거예요. 펌프질. 그죠? 예. 그래서 올라가. 두 번째는 교근에서 닫아서 움직이는 작동으로 머리에 피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요, 교근이라는 거는요, 단순히 씹는 거, 또 얼굴의 모든 근육을 치료해주고, 얼굴의 변형, 얼굴 축소, 얼굴 비대칭, 악관절 장애, 이 모든 얼굴 상황에서 교근을 풀어줍니다. 근데 우리는 뇌혈관 혈액순환에도 영향이 있겠다. 역으로 얘기해서 임플란트를 해서 치아에다 손을 대고 온 사람이 있어요. 음식을 잘 못 씹어요. 뻑뻑거리고 그래서 이게 너무 시큰데서 한쪽으로 씹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 균형이 깨진 거죠. 이쪽에서 5대5의 피가 가야 되는데 한쪽에서 안 쓰니까 이쪽으로 피는 가야 되니까 8대2가 돼버리면 늘 5개의 압력을 유지했던 곳에서 8개의 압력이 올라가면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오셨어요. 요즘 왜 이렇게 살이 빠지셨어요? 제가 요즘 치아 임플란트를 해가지고 잘 못 씹어요. 그럼 껌이라도 씹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치매 예방 뭐부터 해야 되냐고 저으로 껌부터 씹으세요 그래요. 피가 돌면에 일단요, 우리가 저 역류성 식도염부터 어떤 위장질환이 왔을 때도 약 먹는 것보다 침이 많이 생겨서 넘어가는 게 낫다 그래서 껌을 씹는 걸 많이 작용을 하잖아요. 우리 에너지라는 게 그래요. 근육 자체에서도 기능과 어떤 걸 해서 소통하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내가 내 몸을 살리려고 하는 그 에너지를 이용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시면 말이 많아지시죠. 뇌로 피를 올리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잔소리가 많으시죠? 우리 엄마가 머리 쪽에 피가 잘 안 올라가나 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엄마가 텔레비란 얘기예요. 어머니가 TV를 보면서 막 TV랑 대화하잖아요. 저런 나쁜 여자들, 저런 사람들, 어떤 사람 막 TV랑 욕하고 뉴스 보면서 욕하죠. 우리 엄마가 머리로 피를 올리고 계시는구나 보시면 돼요. 근데 그래서 어르신들이 될수록 이 씹는 것 또는 이 치아의 움직임, 교근의 움직임을 더 되게 많이 본능적으로 그런 거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갈비 뜯는 거예요. 치아가 부실해도. 그런 에너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교근이라는 거를 단순히 깨물인근으로 보지 말자. 또 뭐로 본다? 뇌혈관 혈액순환에 영향을 준다. 그러나 교근을 풀기 전에 반드시 어디 근육을 먼저 풀어야 된다? 측두근을 먼저 풀어야 된다. 자, 측두근은요 또 푸는 방법이 있다. 여기는 측두동맥이라는 동맥이 겉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을 비비면 혈관에 멍듭니다. 근데 혈관은 도망갑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대고 손을 벌리고 비비면 혈관이 좌우로 비껴주기 때문에 비벼도 큰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모아서 측두근을 비비면 혈관에 멍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하지 말고 손을 벌린 상태에서 해라. 또 하나는요. 제가 여기 이제 경락이 있는 거 보여줄게요. 제가 이번에 만든 한글 경락인형. 여기에는 두유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두유라는 혈자리. 그래서 이 측두근이 머리 쪽에 아픈 사람들은 위장장애가 오게 되면 또 머리가 또 많이 아파요. 여러분들 이제 측두근을 관리할 때 아니면 고객이 와서 자주 머리가 아파요 라고 하면 위장의 문제도 또 물어봐 주시고 또 측두근을 풀고 나면 교근도 같이 풀어주시고 이런 상황으로 근육 단계를 보시라. 자 보세요. 이게 측두근이에요. 이거 교근이에요. 측두근, 교근이에요. 자, 얘 교근 눈에 보입니까? 네. 이렇게 잘 보일 수 있게끔 해부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이거 상당히 기술적으로 하신 분들이에요. 일본 분들이 위에서 책을 진짜 잘 만드셨던 상황이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했어요? 교근, 측두근. 교근의 특징을 얘기하라 그러면 뇌신경, 안면신경과 3차 신경이 지배합니다. 대부분의 얼굴은 안면신경이 지배하는데 교근은 3차 신경과 같이 연관이 된다. 이렇게 놓고 보시게 되고요. 여기 흉쇄근도 보이죠? 이건 측두근도 보게 된 겁니다. 자, 쭉 봅니다. 제가 이 관경근이라는 근육도 오늘은 근육 쪽이니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얇아요. 피부를 아주 얇게 떠야지 보여요. 우리가 껌종이에서 은박지 떼듯이 떼야 돼요. 그래야지 보여주는 근육이에요. 여기가. 근데 얇게 떼서 보여주지만 이 관경근은 무시하면 안 된대요. 안 돼요. 얼굴하고 어깨 부분에 근막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를 직접 만지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수기 치료할 때 뭐 했냐면 쇄골 만지세요. 천돌 만지세요. 여기 흉쇄관절 만지세요. 견쇄관절 만지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쇄골 밑에 비비세요. 쇄골 안에 움직이세요. 좀 얇게 비비면 거의 관경근을 풀어주는 단계예요. 그래서 관경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얼굴, 어깨, 목에 영향을 주는 아주 얇고 예민한 근육이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얘는 막 우리가 더 예민해져요. 아줌마도 저 시장 가서 보면 막 나오잖아요. 헐크처럼 말할 때마다. 그죠? 예. 근데 젊을수록 안 나오죠. 우리 인생에서 모든 근육은 어떤 작용에 의해서 그거를 다 성형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유일하게 성형할 수 없는 근육이 이 목에 있는 관경근 또는 목주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도 연세가 드시면 목에다가 스카프를 두르고 나오죠. 다 가려도 목은 안 되니까 관경근입니다. 자, 이렇게 주름 자체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교근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흉쇄도근은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 봐보세요. 됐죠? 네, 일단